자, 이번 시간은 30차시고요. 우리 교과서 102에서 105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저도 되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트랜지스터의 증폭 원리를 이해하고 저항을 이용하여 필요한 바이어스 전압을 정할 수 있다 인데요. 그냥 정성적으로 하고 계산하는 거는 딱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증폭 작용과 스위치 작용이죠. 근데 사실 증폭 작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작용은 아니고요. 결국에 스위치 작용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 들어가는 그 칩들에서 일어나는 이제 0과 1로 이루어진 그 이진법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주로 이용이 되고요. 결국에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 트랜지스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여러 개 집어넣은 이런 장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이오드하고 다르게 약간 더 복잡하죠. 여기 이제 NPN형 트랜지스터로 먼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 순서로 접합되어 있는 구조인데 요 중심에 있는 이 부분은 좀 얇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E, B, C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때 요 부분의 이름이 베이스입니다. 적어줄까요? 이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베이스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B라고 표기를 하고요. 여기가 에미터입니다. 에미터, 2m라고 할게요. 1m, 3m 아니고요. 2m. 그리고 C가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보면 그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그 역방향의 전압을 걸어줘요. 역방향의 전압을. 보면 이거 자체가 다이오드라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N형 반도체의 전지에 플러스 극, P형 반도체의 전지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역방향이 되죠. 그러면 이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좀 땡겨 갈 텐데 더 이상 여기서 공급되는 전자가 없으니까 좀 땡겨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전압은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전압인데 굉장히 큰 전압을 걸어줍니다. 근데 큰 전압을 걸어주긴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전자가 못 당겨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막 전자를 땡기고 있는데 없으니까 전자가 더 이상 못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2m하고 베이스 사이에 전압을 살짝 순방향으로 걸어주면 이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역방향으로 큰 전압을 걸어주고 전압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순방향으로 살짝 걸어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순방향으로 살짝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요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자를 살짝 밀어줘요. 살짝 밀어주면 여기는 지금 전자를 됐다 세게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없어서 못 가지고 오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만 밀어주면 여기서 확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일부 가긴 하죠. 여기서도 잡아당기니까.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전압이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확 잡아당겨져서 확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그만 변화만 주면 여기서 갑자기 큰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때 이제 증폭 작용은 뭐냐 하면 요 베이스 부분하고 요 2m 부분 베이스하고 2m 부분의 요 전압의 작은 변화
자, 이거는 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작은 변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 베이스 쪽에 지금 전류의 방향은 요렇게 되겠죠? 보면 지금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요게 이제 베이스 전류입니다. 요게 이미터 전류고요. 요게 컬렉터 전류입니다. 이때 요 베이스 전류의 작은 변화 혹은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의 작은 변화가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게 증폭작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의 순방향으로 연결되는 전압보다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역방향으로 걸리는 전압이 훨씬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용어로 좀 기억을 하면 여기 다 적혀 있었네. AC. AC 아니고 DC입니다. 지금 예, 여기 보면 이미터에서 이거 이미트가 이제 영어로 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요 이미터의 다수 나르게, 지금은 N형 반도체니까 전자가 전압 운반자이자 다수 나르게겠죠. 다수 나르게를 에미팅 뿌립니다. 이미터에서 에미팅에서 뿌리면 요 컬렉터가 이제 컬렉팅이 수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컬렉터에서 대부분 컬렉팅을 해갑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이미터에서 뿌리면 컬렉터에서 대부분 컬렉팅 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뿌려지면 여기가 전압이 훨씬 크잖아요. 여기서 대부분 컬렉팅 해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전자에 비해서 이쪽으로 가는 전자가 훨씬 많으니까 베이스 전류하고 컬렉터 전류를 비교해 보면 또 컬렉터 전류 쪽이 훨씬 큽니다. 이때 요 베이스 전류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을 입력 신호로 보는 거고요. 요 컬렉터 전류를 출력 신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의 B가 일정하거든요. 그럼 베이스 전류가 1에서 2로 바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컬렉터 전류는 100에서 200으로 바뀌어요. 얘는 1 정도 바뀌면 얘는 100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신호의 변화가 여기는 큰 신호의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증폭작용이고요. 이때 전류 증폭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 요거의 비율이 이 증폭률이 되겠습니다. 요건 대략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입력 신호를 한 100배 정도 키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밴드의 이제 보컬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보컬이 이제 마이크에 노래를 해서 마이크에 생기는 미세한 유도 전류 있죠. 그 유도 전류가 요 베이스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컬렉터 전류가 그 스피커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베이스에 조그만 소리 신호를 담은 조그만 전류 신호가 스피커에 이제 큰 전류 신호로, 소리를 담은 큰 전류 신호로 바뀌어서 스피커에 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증폭작용이 되겠습니다. 증폭작용. 그래서 증폭작용을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뭐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여기 보면 이제 컬렉터 쪽이고 이게 이미터 쪽이고 베이스 쪽인데, 베이스 전류의 조그만 변화로 여기 약간의 물만 흘러주면 이 장치를 잘 보면 요 지렛대 원리에서 얘가 벌어지죠. 그럼 요 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여기에 컬렉터와 이미터의 전류가 확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입력 신호, 이게 출력 신호라고 해서 조그만 물의 흐름이 큰 물의 흐름으로 바뀌는 것으로 증폭작용을 비유를 합니다. 반면에 스위치 작용은 뭐냐 하면 이 증폭작용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가 특정 값 이상이면 유도전류가 아니죠. 컬렉터에 전류가 흐르고요. 특정 값 이하면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래서 뭐 전류가 흐를 때를 1,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를 0으로 잡으면 이게 이제 그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뭐 거꾸로 해도 됩니다. 전류가 흐를 때를 0,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를 1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0과 1, 이 신호를 디지털화 시킬 수가 있는 이런 게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위치 작용을 비유한 그림은 요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닌 것을 몰래 복사해 온 건데요. 요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요게 용수철이에요. 용수철이고 요건 톱니바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수철은 이제 이게 약간 늘어난 상태로 이제 탄성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압축되는 용수철이에요. 압축되는 용수철. 그래서 얘가 탁 누르면은 얘가 압축이 되면서 얘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건데, 근데 얘가 물이 충분히 흐르지 않으면 이게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전류가 일정 값 이하면은 이걸 작동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수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 거죠. 근데 요 물의 흐름이 일정 이상이 되면, 베이스 전류가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용수철의 탄성력을 이겨내고 얘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수문이 열리니까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작용을 약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약간 요딴 식이에요. 이게 보면 여기 스마트폰에 이제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이 베이스하고 지금 이미터 사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입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컬렉터하고 요 이미터 사이,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 연결해도 되는데 컬렉터하고 이미터 사이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출력 신호는 일단 컬렉터하고만 연결되면 됩니다. 컬렉터 전류가 필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제 출력 신호가 있을 스피커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작은 그 전류 신호를 큰 전류로 바꿔서 소리가 크게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스피커 안에는 트랜지스터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구의 밝기 조절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에 이제 전압, 이게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려 있고 이게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전구는 컬렉터가 있는 쪽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가변 저항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세게 흘렀다가 약하게 흘렀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요 회로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여기 가변 저항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구를 연결해요. 이렇게 해도 전구의 밝기 조절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요게 저항의 B가 전압의 B가 되잖아요. 그럼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인데 요 R을 조절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구가 밝아질 거예요. 근데 요 저항을 크게 하면 이 전구가 어두워지겠죠. 근데 왜 이 회로를 쓰지 않고 이 회로를 쓰느냐? 자, 이 회로는 자 보세요. 요 가변 저항에 흐르는 전류하고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가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전류죠. 굉장히 작은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는 큰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요 가변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는 전구에 흐르는 전류만큼 흐르니까 가변 저항에서도 전력 소모가 심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력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가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굉장히 약하니까 가변 저항에서 쓸데없이 소모되는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해서 씁니다. 바이어스 전압, 이제 트랜지스터가 잘 작동하도록 이제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인데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모든 신호가 결국에 순방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사실 나도 잘 몰라. 자, 이 부분은 전체로 이렇게 묶어놓고 돼지 꼬리, 꼴꼴. 이렇게 뗍시다. 나중에
프린트 검사할 때 돼지꼬리 이거 그렸나 안 그렸나 이제 체크할 거야. 입도 그릴까요? 예. 입이. 코가 키포인트인데 코를 안 그렸네. 자, 요거는 이제 그 트랜지스터 실험인데요. 이게 저도 사실 뭐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저것 다 끼워봤습니다. 그냥 학교에 있는 장치로 뭐 여기다가 저항을 막 다르게 연결해 보면서 뭐 그냥 이래저래 해봤어요. 이래저래 해보고 요 전원 장치는 아두이노를 이용했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그 3.3V하고 마이너스 3.3V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고 요거는 그냥 그 학교에 굴러다니는 트랜지스터 중에 하나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험이 제일 잘 되더라고. 했을 때 이유는 나도 몰라. 이렇게 했을 때 실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에 연결한 거고요. 여기는 컬렉터 전류에 흐르는 쪽에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밝기 변화가 좀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밝기 변화가 크죠. 네,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고, 요거에 이제 요 LED가 연결된 부분을 이제 그 검류 센서와 전류 센서를 연결했습니다. 요 학교에 있었던 NBL 실험 장치는 그 버니어 회사께 아니고 사이언스 큐브라고 국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검류 센서하고 전류 센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는 쪽에는 검류 센서, 그리고 컬렉터 전류가 흐르는 쪽은 이제 전류 센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요게 검류 센서고요. 이게 전류 센서입니다. 그러면 요게 베이스 전류고 이게 컬렉터 전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베이스 전류가 더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잖아. 그리고 일단 신호의 패턴은 똑같죠? 모양은 같은데 진폭만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는데, 자, 단위를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 검류 센서는 단위가 밀리암페어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 됩니다. 전류 센서는 암페어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여기 스케일 차이가 1000배 납니다. 실제로는 이제 요거 곱하기 1000 해야지 요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는 이제 전류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전류의 변화가 큰 전류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23년 11월 물리학2 수능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트랜지스터 AB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자, A 작용은 베이스 전류의 미세한 변화로 컬렉터 전류의 큰 변화를 넣는다. 이건 무슨 작용이죠? 증폭 작용이죠. 그리고 B 작용, 베이스 전류를 이용하여 컬렉터 전류가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이건 스위칭 작용 혹은 스위칭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행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PNP형 트랜지스터의 전원을 연결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까 NPN형이었는데 이건 PNP형이죠. 그러면 이미터 쪽이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터 쪽에 다수 나르게, 이번에는 뭡니까? 그럼 P형이니까 양공이죠. 얘는 양공을 뿌립니다. 에미팅. 그러면 이제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으로 양공이 나누어져서 가겠죠. 그 중에서 대부분 어디서 컬렉팅한다? 컬렉터에서 컬렉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컬렉터 쪽으로 양공이 이동합니다. 그럼 양공의 이동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스위치가 열렸을 때는 안 흐르겠죠. 전류가. 그래서 I3는 0입니다. 절수 아니고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이제 양공이 뿌려져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하는 보존돼야 되니까 I1은 I2 더하기 I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1이 증가할 때 I2는 감소한다 했는데, 하나가 증가하면 다 증가합니다. 하나가 감소하면 다 감소하고요.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피그는 좀 전에 그 피그인가? 자, 그러면 천재교육 교과서 실력평가기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NPN형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전기회로에서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자, NPN형이니까 여기 N형, P형, N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N형 반도체니까 주로 전자에 의해 전하가 운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B와 E, 베이스하고 인미터 사이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연결됩니다. 외우십시오. 예. 베이스하고 이미터는 순방향, 컬렉터 쪽은 역방향.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외우지? C 컬렉터니까 역방향. 괜찮은데? 컬렉터. 방금 탄생했습니다. 컬렉터 쪽이 이제 역방향. C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컬렉터 전류죠. 그럼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베이스 전류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니 D. 제가 공간이 없어서 보기는 없앴네요. 네, 기니 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11월 물리학도 수능 9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A 저항, 전원을 연결하여 전류 증폭 회로를 구성하였다. XYG는 A에 연결된 세 단자이고 Y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IY인 전류가 흐른다. Z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Y보다 매우 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Z에 흐르는 게 Z쪽이 뭐겠습니까? 컬렉터겠죠. 그리고 여기가 베이스고요. 여기가 2m, 3m 아니고 2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화살표 있죠, 화살표. 요 화살표의 방향이 뭐냐면 전류의 방향이에요. 요 트랜지스터에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요 화살표 방향 있죠? 요 화살표 방향이 전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PNP형일까요? NPN형일까요? 자, 에미터 쪽에서는요, 다수 나르게가 뿌려집니다. 그럼 얘는 그 다수 나르게가 뿌려지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수 나르게는 뭐겠어요? 양공이에요, 양공. 그러면 얘는 PNP형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럼 반면에 요 모양의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 베이스고 컬렉터고. 그럼 이 화살표가 무슨 방향으로 했어요? 제가 전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있는 다수 나르게를 에미팅합니다. 뿌립니다. 뿌리는데 그 뿌려지는 전하 운반자의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럼 뿌려지는 녀석은 전자가 되겠죠. 그럼 얘는 NPN형 트랜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미터 쪽은 이제 순방향이죠. 순방향이 맞죠? 여기 P형 N형이잖아요. P형 N형 순방향이죠. 이 컬렉터 쪽은 역방향이죠. 역방향 맞죠? 여기 P형이거든요. 마이너스 극. 여기 N형이죠. 플러스 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해피하죠. 예. 그래서 A는 NPN형이 아니고 형을 잘못 찾았죠? 예, PNP의 형이다. 자, 전위는 X에서 Y에서보다 높다. 이건 뭐냐면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류는 무조건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X에서 Y 쪽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X의 전위가 Y의 전위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Z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지금 보면 내가 A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전류의 방향. 그러면 이게 양공이 에미팅 돼서 이렇게 뿌려집니다. 뿌려지니까 그 양공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곧 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디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물리학토 수능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 저항,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를 연결하여 전류 증폭 회로를 구성하였다. P는 전원장치의 전극 중 하나이다. 자,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전류보다 매우 작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이게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제가 트랜지스터 기호에서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전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터에서 다수 나르게가 에미팅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에미팅 되는 방향하고 전류의 방향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에미팅 되는 녀석은 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여기가 P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되죠. 그러면 최소한 이 컬렉터 쪽 있죠. 컬렉터 쪽. 이 컬렉터 쪽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컬렉터 역방향, 역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컬렉터 쪽에 N형 반도체가 역방향이 연결되려면 여기가 전원장치에 무슨 극이 돼야 되겠어요? 플러스 극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역방향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P는 양극이다. 트랜지스터의 다수의 전자는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꾸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수 나르게는 지금 여기는 NPN형이잖아요. NPN형이니까 전자가 이미터에서 뿌려지죠. 컬렉터에서 컬렉팅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미터에서 컬렉터 쪽이죠. NPN형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컬렉터 단자의 전위는 베이스 단자가 전위보다 높다 했는데 이건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면 돼요. 전류의 방향을. 그럼 전류가 지금 자 보세요. 전자가 에미팅 됩니다. 그럼 전자의 방향이 요래 가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요래 가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컬렉터하고 베이스를 물어봤죠. 자, 컬렉터하고 베이스를 놓고 보면 전류가 컬렉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컬렉터 쪽이 베이스 단자보다 전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